아, 하하하하. 자, 갑시다. 와. 자, 그러면은 실근 개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거. 84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84번. 그래프적인 접근을 좀 많이 요하는 문제로 그냥 실근 개수가 메인은 아닙니다. 최대 최소 문제 일반적인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실근 개수는 약간 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자,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래프를 일단 좀 그려놓고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 최소 주기를 이용해서 먼저 그려줍니다. 단 일단 정역이 0부터 20까지밖에 없다 그러는데 주기가 b에 의해서 나타나지기 때문에 0부터 20까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다 그려주고요. 전 범위에 대해서 다 그려주고 가조건에 대해서 0부터 20인 범위를 산정해줘야 됩니다. 이때 가조건이 어떤 실수 K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 K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은 한 번이라도 성립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 건물 안에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 그러면 틀렸지만 이 건물 안에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그럼 참이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요. 우리도 줄까? 알았어. 아이고야, 약 먹고 와야 돼? 알았어, 오케이. 자, 일단 그래프만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fx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최대 최소 주기 먼저
A랑 B는 전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는 A, 최소는 마이너스 A, 주기는 B분의 2파이. 그렇죠? 얘부터 일단 그려주고, 대칭성은 그래프 그리기 전까지는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그냥 위아래 대칭 구조인 상태가 되겠고, 그냥 적당히 한번 그려봅시다. 위아래가 대칭이에요. A를 어디로 잡지? 요점을 A로 잡아볼게요. 최대인 지점. 그 다음에 요점을 마이너스 A로 잡아볼게요. 어차피 0부터 20이고 B도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밖에 안 나옵니다. 오른쪽밖에. 거기가 어디까지 나온지 몰라요. 축을 모르네. 생각해보니까 축을 모르는구나. 평행이동이 있네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0 집어넣어봐요. B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A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A가 될 겁니다. 그렇죠? 조금만 평이동이 돼 있을 거예요. 어차피 3분의 파이인 형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분의 파이인 지점으로 축을 옮겨야겠네요.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실제는 2분의 A가 나오게 하는 어떤 지점, 그 지점으로 축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얘보다 오른쪽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어디서 끝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끝나는지는. 자, 그러면은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K를 한번 그려볼까? K를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오른쪽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되는구나. 그럼 20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20이 얘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잠깐만. 근데 이게 다 그려야 되나? 아니. 하나만 돼도 돼요. K가 하나만 돼도 돼요. 그러면 어때요? 감소만 하는 그래프, 아무리 짧게 잡는다 그래도 감소만 나오게 되면은 Y는 K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증가가 조금이라도 있는 순간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K가 있어요. 그렇죠? 저기 마이너스 A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옵니다. 한마디로 20이라는 이 정력은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최소값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되나?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등장을 한다고 친다면은 이건 3개가 나올 수,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러면 3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위만 보면 또 2개가 나와요. 아래만 봐도 2개만 나와요. 더 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계속? 안 되나?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2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20이 얘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조건은 사실 그냥 적당히 2개 나온 경우로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것 뿐이겠구나 라는 생각만 일단 하고요. 얘가 메인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조건을 좀 봐봐요. 이 나조건을 보면은 잠깐만, 최대랑 최소가 다르죠? 최대랑 최소가 달라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방금 봤지만 최소는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은 뭐가 나와요? 그쵸? A 값이 나옵니다. 근데 최대가 2루트 3이에요. 크기를 놓고 보면은 2루트 3과 4 중에서는 4가 더 커요. 무슨 뜻이에요? 20이 이 최대를 못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더.
저걸 해서 더 그릴 수도 있지 않냐? 더 가도 되네. 그러네. 미안해. 미안해. 근데 어차피 나 조건 때문에 첫 번째 그제 최대 못 넣기는 하지. 사실 더 가도 되네요. 미안. 풀었어. 이야, 너무 쉬웠구나. 이야, 오케이. 이야, 굿. 이야, 오케이. 화이팅. 어떻게 피곤하다. 헷갈리는 건 좀 있을까? A가 4까지는 괜찮죠? 그러면은 최대값이 2루트 3이니까 얘 어차피 2잖아요. 얘보다 더 위까지 가면 돼. 그치? 왜냐면 2보다는 더 커야 돼. 22. 얘랑 좌우대 지점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4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화이팅. 자, 딱 하나만 넣어보면 됩니다. 딱 하나만. 그 하나를 보면은 그냥 끝나요. 자, 다시 한번. 최대는 4가 아니에요. 지금 딱 보면 A는 4일 수밖에 없어요. 최소를 안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최대값이 2루트 3이다? A가 지금 4인데? 그쵸? 마지막 2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최소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4여야 돼요. 따라서 A는 4일 수밖에 없고, 그럼 A가 4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2, 여기는 지금 4. 그러면은 그래프가 등장을 했을 때 내려가고요. 최소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고요. 20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얘는 넘어가야 돼요. 그쵸? 최대. 근데 2루트 3? 그쵸? 2루트 3이면은 대략 한 이 정도 느낌이 되겠네요. Y는 2루트 3. 그렇죠. 딱 그것과 만나는 지점에서 딱 끝나야 돼요. 그때 X좌표가 얼마야 된다고요? 20. 그렇죠. 그래서 20, 2루트 3. 얘는 반드시 이걸로 끝나야 돼요. 20, 2루트 3.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값은 어차피 4인 걸 알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오케이. 조금 이따가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이거 스텝 2가 조금 할만한 것 같아서 사실 방금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전형적인 문제들이라 크게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텝 2는 그냥 제끼고요. 93번으로 할게요. 93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1분, 한 2분 있다가 계산 마저 마무리 할게요.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자, 마무리 계산해 볼게요. 다들 나온 것 같으니까 A는 4 약분하면은 코사인 20b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지금 2분의 루트 3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한 주기도 가면은 안 됩니다. 한 주기도. 그러니까 이 값 자체를 통째로 t로 치환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얘는 코사인 값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맨 처음 시작해서 봤을 때는 이게 4, 4분면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어차피 한 주기도 못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2루트 3에 해당하는 거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는 4, 4분면 값은 지금 얼마? 3분의 1한다. 6분의 11파이. 그쵸? 맞지? 6분의 11파이. 그래서 20b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20b는 6분의 11에서 6분의 2 뺐으니까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 따라서 b는 40분의 3파이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a가 4였기 때문에 ab를 모두 곱한 ab 곱 맞나? 그렇죠. ab를 모두 곱한 거는 10분의 3파이. 그렇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딱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딱 그것만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93번 풀어볼게요. 구간만을 봤을 때 얘는 구간이 그걸로 제한돼 있죠. 그 구간의 그래프 딱 걔가 이거랑 만나는 게 하나보다 다르고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 교점이 A라는 거지.
진. 잠깐만. 오, 많은 것 같은데. 프레임 지금 많은데. 오유 잠깐만. 그러니까 이번 천국가는 HZ 값이고 HZ 값이 A가 4고 C가 1이라서 그 A, B, Q의 영수들은 여기 최소값이 맞는다. 그러면 이 Y는 살아서 세점 만들려면 이 끊기는 점에서밖에 세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X에다 0 넣을 때 Y 값이 3이어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사인 얘가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원래 음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에서 2분의 원래 그냥 사인에서 2분의 1 나오면 6분의 파이 아니면 6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6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 이쯤에서 멈추면 B가 6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실수가 나왔어. 아, 너무 아깝다. 마지막에. 이게 사인 마이너스 B가 2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B면 그치, 마이너스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 하나 때문에 틀렸어. 오이. 맞나? 잠깐만 하시겠다. 거의 다 맞는데. 자, A랑 C까지는 다들 무리 없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B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B에서 우리는 맞는 것 같아. 내가 왜 답을 지금 또 까먹었냐? 맞았어. 그래프 맞아. 근데 이게 B가 2개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 그냥 평행이동으로 한 번에 간 건가? 신기하다. 사실 그냥 본인이 이게 2개로 고르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거를 다이렉트로 잘 잡은 것 같아요. 혹시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 이따가 참고만 한번 해봐요. 두 개 중에 뭐 골라야 돼요? 미안해,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려. 좀 잘못 구한 것 같아. 한 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죠. 그치.
아 6분의 1인가? 그치. 코사인이 3분의지. 오케이. 미안, 가비. 그래프는 그게 맞는데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야. 뭘 실수를 한 거지? 이거 이걸로 그치, 똑같아. 그 그래프는 맞아. 그럼 맞는데 그건 맞아. 그 일단 B가 틀린 것 같아. B가 1이 나왔는데? 1 아니야. 야, 1이 나오면 저렇게 될 수가 없잖아. 선생님 여기서 또 뭐 골라야 돼요? 그치, 거기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요 이걸? 잘 골라야 돼. 잘.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풀었어. 이거 이야. 아니, 이게 많이 헷갈리네. B가 2개 나와. 네. 그죠? 이게 어떻게 저걸로 골랐지? 아 이게 이거 둘 중에. 너 어떻게 찾았지? 오 이거 오 아 이걸로 하면 왜냐면 이렇게 이게 안 돼. 평행이동을 잘 찾았네. 맞아. 오케이. B가 두 개 나왔는데 B가 이거 한 거 다시 해야 돼. 아, 진짜? 하하하, 화이팅. 아니 왜 이런 모르겠어요. 그걸 고민해야 돼. 도대체 왜? 그게 어려워. 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하게 잘 정리했네요. 자,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생각보다 다들 접근을 좀 잘 해가지고 힌트를 줄까 하다가 주는 게 오히려 더 독일 것 같아서 안 주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답 되게 잘 뽑았습니다. 자, 얘는 최대 최소 주기만 일단 뽑아내 볼게요. 최대는 a 플러스 c, 최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주기는 파이분의 2파이니까 그냥 2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지금 x가 0부터 2까지 나오는 거는 한 주기만 나오는 거구나. 근데 그 한 주기가 시작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평행이동 때문에. 근데 그 평행이동도 한 주기 평행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적당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a 플러스 c,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c. 어차피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겠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그린 다음에 축은 나중에 그려요. 자, 그러면은 자, 어차피 한 주기밖에 없어서 하나만 그려도 되는데 일단 좀 넉넉하게 그렸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평행이동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얘는 지금 B만큼 평행이동이 없었다 그러면은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요 평형 지점을 기준으로 딱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왜냐면 A랑 X계수가 다 양수니까 증가부터 갔을 거야. B가 없었다면은 여기가 Y축으로 나와야 됩니다. B가 없었다면은. 자, 근데 지금 한 주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이걸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이걸로. 그렇죠? 딱 한 주기만큼 나옵니다. 한 주기인데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한 주기인데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는
그쵸? 무조건 위아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5로 봐야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점밖에 안 만나요. 근데 그때 만나는 교점, 5랑 만나는 교점이 A예요. 만약에 별탈이 없으면 여기가 A가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만나는 건 B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A, B가 나와버리면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A가 B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 B 이렇게 나오거나 뭐 그냥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들어가도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0부터 2까지니까 축이 이제 얘보다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고, 그게 y는 3과 또 3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3점 만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양끝점에서 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y는 3인 경우를 놓고 본다면 둘 합의 정가운데가 1이니까 3면은 1과 3의 정가운데가 되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가 딱 fx 그래프로 등장을 해야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 축이 다 나왔어요. 자, x축은 뭐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려볼게요. x축. 자, y축은 딱 이 지점을 지나가야만 될 거예요. y축이.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요 그래프가 딱 fx 그래프였다라는 거고, 최대 최소를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둘 사이의 폭이 8이잖아요. 그냥 a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값은 당연히 그냥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5랑 마이너스 3으로 등장을 하겠네요. 자, 문제는 요거예요. 딱 요 점을 나타내게 하는 B값은 얼마로 나와야 되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수치값으로는 어떻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0을 넣거나 2를 넣거나, 그쵸? 0을 넣거나 2를 넣거나 0,3, 뭐 2,3 뭘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B의 값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자, F에다가 2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A sin 파이 E-B 플러스 C, 요게 지금 3으로 나와야 되겠고, 다시 한번 A는 4, C는 1이기 때문에 얘 방정식을 구한다고 친다면은 4 sin 파이 E-B는 2, 그쵸? sin 파이 E-B는 2분의 1. 그래서 통째로 우리가 이거를 t 같은 걸로 치환해서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한 주기 안에서밖에는 안 움직여요. 그렇죠? 한 주기 밖에는 안 움직입니다. 잠깐만, 나 왜 2를 집어넣니? 0 집어넣는 게 편한데? 미안, 저 0으로 다시 할게. 0으로 다시 할게. 0이 편한데 왜 굳이 2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할게. 왜냐면은 2파이 마이너스 2b니까, 그쵸? 얘는 그냥 사인 마이너스 2b 된다. b파이, 그쵸? 이렇게 나오니까 2파이 빼면 사인 마이너스 b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나가면은 결국 사인 b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값 자체를 통째로 t로 한번 치환하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차피 b값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얘도 또 한 주기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겠죠. 한 주기 안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값은 6분의 7파이 아니면은 6분의 11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b파이는 6분의 7파이거나 6분의 11파이니까, 그죠? b값은 6분의 7 아니면 6분의 11. 그쵸? 여기까지 뽑아내면은 일단 잘한 거, 그쵸? 잘한 거. 근데 여기까지 지금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뒷부분 조금 남은 거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둘 중에 뭐냐 이거예요. 솔직히 이 문제가 요것 때문에 마무리가 좀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초심자인 경우라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실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늘 얘기하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초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b가 6분의 7인 거. 그래서 fx가 4 사인 파이 x-6분의 7 플러스 1. 이 그래프를 그려보든가. 그 다음에 b가 6분의 11인 경우로 fx에다가 4 사인 파이 x-6분의 11 플러스 1을 집어넣어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둘 다 그려보면 돼요. 그래프 그려서 쟤랑 똑같은지 아닌지 보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푸는 거는 이제 완전 처음에 들어가는 거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안, 다른 반은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이걸로 다 그리고 하라고. 그냥 다 그리라고. 그게 제일 편하다고.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면 얘가 Y축이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괜찮죠?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이 돼 있는 상태죠. 잠깐만. 오른쪽 평행이동이 돼 있어? 그럼 왼쪽이다. 그럼 맨 처음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축이었구나. 그렇죠? 그럼 여기가 축이었구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어요? 이만큼 갔어요. 그렇죠? 이만큼 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게 반주기 평행이동이에요. 반주기 평행이동. 만약에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반주기? 아닌데? 한주기처럼 보이는데? 그림이 이상한데? 이게 내가 그림이 이상해서 그렇지. 미안해. 이게 안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거죠. 만나는 것처럼.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상하네. 이거 좀 이상한데? 잠깐만. 그림 맞아. Y는 1에서 만나는 점이 동시에요. 응. 얘가 1인데? 얘가 1이 아니네. 어? 둘 사이 절반. Y는 1. 난 이걸 Y는 1로 그린 게 맞는데. 얘가 맞아요. 근데 그림이 왜 이러냐? 뭔가 그림이 내가 좀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미안. 그림 맞아. 잘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한 주기처럼 보이는데. 맨 처음에. 내가 왜 그런지 알겠다. 이걸 축으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 맨 처음 축이. 왜냐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된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되니까 축이 왼쪽으로 간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축을 설정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로 잡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축이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축으로 잡으니까 이게 뭐지? 한 주기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순간 착각이 돼가지고 미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축은 이게 맞아요. 맨 처음에 있는 축은. 그렇죠? 평행이동이 없다면. 그렇죠? 0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B만큼 평행이동된 거니까. 그러면은 축이 왼쪽으로 간 걸로 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간격이 지금 D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간격이. 그러면 이 간격이 B인데 어때요? 반죽인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반죽인 1보다는 큰데 얼마지? 여기까지. 여기가 2분의 3이죠? 요 간격이. 왜냐면 한 주기 4분의 3주기. 괜찮죠? 이게 4분의 2주기고요. 이게 4분의 3주기죠? 그럼 2라는 거에 4분의 3주기면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요 간격이 지금 2분의 3인 거예요. 요 간격이 지금 2분의 2인 거고요. 괜찮죠? 그죠? B값은 그래서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네? 1과 2분의 3 사이. 그래서 B가 1과 2분의 3 사이인 경우는 얘밖에 없지 않냐. 얘는 2분의 3을 넘어가요. 그래서 2분의 3이면은 6분의 9죠. 6분의 9를 넘어가니까 얘가 될 수는 없습니다. 6분의 7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다 그려주면 돼요. 진짜로 이거 다 그려도 돼요. 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아까 그린 것처럼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축을 움직이는 걸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5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축을 기준으로 0,1인 지점에서부터 한 주기를 그렸어요. 왼쪽에도 하나가 더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예요. 여기가 지금 2,1이 되겠죠. 자, 얘는 0,1이 되겠고, 자, 요 지점이 마이너스 2,1이 될 겁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6분의 7만큼 평이동이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6분의 7만큼 평이동이 된다? 얘 지금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6분의 7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7인 지점에서 축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7이면 여기가 아니지. 미안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6분의 7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5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7이면 대충 한 2 사이 어디쯤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랑 똑같은 게 보여져요. 괜찮죠? y는 3 나오는 지점으로. 자, 그러면 똑같이 얘도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고 친다면 똑같이 위아래 그래프 그려주고 한 주기 왼쪽도 그려놓고 축 그려주고요.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1이에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1인 지점이 축으로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 6분의 11.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1이면 대충 한 이 정도 지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축이 나오면서 한 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3이 나오는 건 맞아요. 괜찮죠? 요 값이 3이 나오는 건 맞지만 증가부터 하기 때문에 나오는 AB 지점의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뭘로 가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찾는 거는 평행 이동 가지고 찾아주면 되는데 기준 그래프에서 그냥 축이 바뀌는 걸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아하하하하, 이해 잘 되니? 하하하. 미안, 스텝 4는 넘어갈게요. 스텝 4 넘어가고요. 자, 삼각 부등식 문제로 갈게요. 자, 삼각 부등식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게 메인은 아니에요. 뭐 왜냐고 묻는다면은 할 말은 별로 없구나. 그죠? 뭐 스텝 1을 보면 알아요. 대충 어떤 문제 스타일인지. 마지막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고,
너무 쉬운 걸로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저기 106번 하나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106번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으로 갑시다. 맞았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알았어? 제대로 풀었네. 맞아요. 그래프하고 찾아내는 거 보니까 사인값 뽑아낸 거 보고 역수치에서 그냥 바로 들어간 느낌. 부심했다.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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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가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부등식에 좀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코사인 x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가 되는 것과 사인 x가 k분의 1보다 크게 되는 그 공통 범위에 있는 해가 두 개밖에 없대요. 서로 다른 두 식은. 보면은 딱 한 주기밖에는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그래프 그려서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방정식과 부등식은 헷갈리면은 그래프 가지고 보면 되는 거고, 코사인도 안 주기,
사인도 안 주기. 그쵸? 딱 2파이까지만 그려집니다. 자, 맨 처음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지금 등식이죠. 자,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 만족하는 게 2개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얘는 2시근밖에 없으니까 그 2시근이 전부 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되게 하는 모든 게 다 여기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사인 알파보다도 작아야 되고요. 사인 베타보다도 작아야 돼요. 잠깐만, 알파 베타를 못 구하는데, 그렇죠? 알파 베타를 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코사인 알파 값을 알면은 어차피 사인 알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특수각이 아니라 우리가 숫자로 쓰기가 애매한 것뿐. 오케이. 자, 그래서 그 2개를 다 살릴 수 있는 K의 범위. 문제는 딱 그걸 구하라는 거였어요. 둘 다 살릴 수 있는 K의 범위. 자, 1분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맞았어. 오케이. 자, 푼 친구들은 답이 다 맞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거의 그런 느낌이지 실수가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다시 한번. 좀 이런 비유가 웃기긴 하지만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얘가 2개밖에 없어. 너무 소중해. 다 들어가야 돼. 사막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컵이 2개밖에 없네. 1km 가서 떴는데 조심해서 들고 와야지. 미안해.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 미안. 자, 아무튼 다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확실한 건 이거예요. 둘 다 알파 베타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도 코사인 베타도 마이너스 4분의 15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런 알파가 되게 하는 사인 알파 값은 얼마? 4분의 1이죠? 그쵸? 그냥 4분의 1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교점들 2개 중에서 지금 2, 4분면에 해당하는 애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교점 2개 중에서 3, 4분면에 해당하는 거. 그죠? 3, 4분면에 해당하는 애가 베타가 될 거예요. 이 2개가 전부 K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둘 다 K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K분의 1이라는 애는 2개 중에서 작은 것보다 더 커야 되죠?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K분의 1이 더 작아야 되는구나. 결론은 이게 전부 답니다. 결론은 이게 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역수로 뒤집으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K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음수란다. 양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부호 똑같으니까 뒤집으면은 부등호 반대로 바뀔 겁니다. 맞지? 왜 이러지? 잠깐. 자, 바뀌죠? 자, 근데 양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음수가 돼야 돼요. 0은 안 돼요. 0은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3개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삼각부등식도 다 봤어요. 사실 이게 106번은 삼각부등식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어차피 삼각부등식은 대부분 다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x범위 구하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삼각 방정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방정식 그냥 유형 5번에서 봤었던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부등호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좀 껴서 집어넣은 걸로 문제가 좀 만들어져 있는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부등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자, 그래서 와, 삼각함수 그래프가 끝났어요. 와, 뭔가 좀 날림으로 간 것 같긴 한데 괜찮겠지? 그치? 오늘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개념적으로 설명할 거는 다 설명해가지고 그쵸? 문제풀이의 스킬에 관련된 것들은 뭐 솔직히 더 찾으라면 있는데 지금 이 기본 논리들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답을 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각함수 활용으로 갈게요. 자, 삼각함수 활용 뭐 어차피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정리만.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똑같고 사인 C분의 C랑 똑같아요. 뭐랑? 외접원의 지름과 완전히 똑같네요. 자, 그래서 요식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 가지 관계 증명이 된다. 여러 가지 이 수식 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명만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증명만. 자, 얘는 대변대각 한 쌍만 있으면 그냥 지름이 튀어나오더라. 자, 삼각형 성분 몇 개? 6개예요. 각 A, B, C 3개. 그 다음에 대응되는 변 스몰 a, b, c 3개. 총 6개 성분이에요. 그 6개 성분 중에서 대변 대각상 한 쌍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외접원의 지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지나가는 외접원이 있다고 칠 때 당연히 원은 중심 반지름을 기반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걸로 지름이 튀어나오겠느냐? 자, 원주각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중심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중심점을 지나가게끔 A의 원주각이 바뀌게끔 A 위치를 한 번만 움직여 봅시다. 그럼 어디까지 움직여요? 다시 한번 얘는 중심 지나가게 움직여 볼게요. A'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중심각 180도니까 원주각 90도.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겠고 이때 반지름 라지알이라고 친다면 어차피 사인 A', 사인 A랑 똑같죠. 사인 A'. 걔는 빗변분의 높이로 그냥 나오네요. 그래서 2R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A분의 A가 지름이더라. 그쵸? 얘랑 얘 위치 바꿔버리면은 그냥 지름이 되죠. 그래서 사인 A분의 A뿐만 아니라 사인 B분의 B도 똑같고 사인 C분의 C도 똑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외접원 떼고 그냥 두 개끼리만 가지고 그냥 문제 풀기도 합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대변대각상 있으면 외접원의 지름이 나온다. 안 쓰더라도 외접원의 지름을 떠올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야 원을 계속 쓰는 게 습관이 됩니다. 괜찮죠? 원 쓰는 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좀 지우고요. 괜찮죠? 그렇죠? 원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심 반지름을 썼기 때문에 원이 나오더라도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중심 연결을 굳이 안 시켜도 돼요. 가능한 한 쓰는 게 좋지만 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 식이 어떻게 되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6개 성분 중에서 뭐가? AB 각시. 그쵸? AB 각시가 있으면 스몰 c를 구할 수 있다. 그쵸? 이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선분 길이를 구한다. 방법이 몇 가지예요? 모든 선분 길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풀이 방법이. 근본으로 따지면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죠? 피타고라스 아저씨. 그죠? 직각삼각형밖에 없어요. 직각삼각형밖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선분 길이 구하는 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뿐인 거지 근본적으로는 피타고라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선분 길이를 구하려면은 맨 처음에 길이가 자로 잰 게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조선이 뭐야? 얘를 빗변으로 하는 선. 뭐 아무데나 직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 중에 하나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서 피타고라스로 가자라는 거예요. 꼭 A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죠. B에서 내려도 사실 상관은 없다는 거. 자, 그럼 A에서 내렸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각C를 알고 있으니까 B 사인 C. 요 길이는 B 코사인 C. 그래서 여기는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죠. 그래서 두 개 피타고라스면 그냥 C가 나온다. 그게 그냥 코사인 법칙이죠. 이게 전부 다라는 거. 자, C제곱은 A-B 코사인 C의 제곱 플러스 B 사인 C의 제곱.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증명이 더 있구나. 증명 방법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죠? 어차피 논리적인 흐름도 보기 좋기도 하고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C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C.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은 B제곱으로 묶었을 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B제곱이 되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그렇죠? 그래서 정리가 가능하네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보통 어디서 많이 들어가요? 세 변 길이가 모두 다 주어져 있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세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 아니다. 두 변과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세 변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경우라고 할 때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각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을 뽑아내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대변 대각선. 그렇죠? 얘는 대변 대각선. 뭐 각으로 본다면은 뭐 결정 조건에서 본다면 또 다른 걸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좀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쓸까? 삼각형 넓이. 그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AB 사인 세타. 삼각형 넓이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밖에 없죠. 유일하게 등장을 하는 게. 자, 근데 그 삼각형 넓이를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뭐 똑같죠. 어차피 높이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는 A 사인 세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쓸 일은 많지 않고요. 관련된 문제를 좀 어려운 걸 넣을까 했는데 없어요. 그냥 맨 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개인적으로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삼각형이 결정이 되기 위한 조건. 결정된다라는 거는 특정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구상엔 이런 상태인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어. 딱 그거죠. 결과만 얘기하면은 뭐예요? 합동 조건이에요. 세 변 길이 똑같거나 두 변과 끼인가 아니면 한 변과 양끝각. 이렇게 세 개죠. 합동 조건. 왜? 어차피 세 변 길이가 5, 6, 7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거다. 겹친다. 그걸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동 조건. 자, 그러면 얘는 아예 결정이 다 돼 있어요. 아예 이런 삼각형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6개 성분 중에서 남은 것도 우리가 뽑으려면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정 안 되면 각도기라도 재면 되죠. 그러면 각도도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는 수식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세 변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은 얼마든지 각은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정확하게 숫자로 쓰기는 좀 힘들지만 삼각함수로 표현해서 각을 표현해낼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시 한번 이게 각도는 특수각 아니면 전부 다 신발 신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사인 신발을 신든 코사인 신발을 신든 그죠? 혼자 안 다닙니다. 그죠? 자, 여기서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SSS면 코사인으로 시작하면 되겠군. 남은 성분들을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성분들. 자, 그러면은 만약에 SA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차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4, 5, 30도. 그쵸? 얘도 완벽하게 다 결정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남은 성분, 변 길이, 끼인각 다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이변 길이 구하는 거. 두 변과 끼인각까지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SAS도 시작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만 하면은 그 다음엔 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SA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갈까? 자, ASA라고 하는 거는 한 변과 양끝각이죠. 그래서 뭐 60도, 뭐 45도, 그 다음에 무슨 뭐 5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것도 삼각형이 완전히 결정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성분들 다 구해낼 수 있는데 어차피 두 각이 나와 있으니까 두 각만 있으면 세 각을 준 것과 똑같죠. 75도. 이거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죠? 무조건 선택자면 사인 75도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 외우는 거예요? 아니죠. 그쵸? 덧셈 정리. 그쵸? 그냥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쵸? 바로바로 그냥 들어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미적 선택자는 75도랑 15도도 특수각이에요. 그쵸? 사실상 특수각. 그냥 막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그렇다 치고요. 자, 대변대각상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미 외접원에 반지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외접원에 지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외접원에 지름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각을 알면 변을 하는 거고요. 변을 알면 각을 하는 거예요. 쌍으로 다닌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외접원의 지름 알고 있으니까 각 아니까 이제 변 나오는 거예요. 각 아니까 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개 성분을 다 구해낼 수 있다. 결국에는 시작 자체가 어디로 들어간다? 사인 법칙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또 있어요. 이게 두 변각 끼인각 말고 끼인각이 아니라 다른 각을 주는 경우의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은 뭐 ASS 좀 나 저거 쓸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뭔가 엉덩이 같고 미안해. 미안. 아니야 파이팅. 미안. 자,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할까? 이 너무 각이 크다. 너무 각이 크다. 자, 얘는 예를 들어서 길이가 7 정도로 나왔다고 치고 여기서 30도 각도인 상태인데 문제는 이변 길이를 준 게 아니고 이변 길이를 주는 거예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4 정도인 거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4면은 수선의 발이 4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양쪽에 하나씩 등장을 해요. 괜찮나요? 4짜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무조건 양쪽에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도 74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30도 74일 수도 있어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동이라서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얘는 나름 준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요? 문제에서는 요 각을 딱 주면서 그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줘요. 그렇죠? 예각이면 예고, 둔각이면 예고. 그래서 추가 조건을 더 줍니다. 뭐 각 A는 90도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준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대변대각상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사인 법칙이에요. 그냥 외접원의 지름이 나온 거예요. 잠깐만. 이 삼각형하고 지금 이 삼각형은 다른데 그럼 둘이 외접원의 지름이 똑같은가? 똑같은 거예요. 중심이 다른 것뿐인 거지 둘 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이렇게 나오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똑같아요. 괜찮나요? 그렇죠? 이건 같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대각상을 이용해서 정리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4인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아예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RHS, RHA 합동이에요. 그렇죠. 그런 직각인 경우만. 근데 그거는 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냥 요 ASS의 일종이구나. 다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구나. 어차피 ASS에서 각이 예각, 둔각, 규면은 결정되고요. 직각이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주게 돼 있어요. 결정되게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사인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가야 되나? 대변대각선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 X로 잡아놓고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아예 변세개가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을 못 써요. 이건 대변대각선 아니면 못 쓰니까. 코사인 법칙은 적어도 변이 2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변이 2개 이상은. 그러니까 맨 위랑 맨 아래는 선택지가 없어요. 얘는 들어갈게. 시작 자체가. 선택지가 없는데 두 변과 각 하나인 경우에는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중에 뭐가 더 나을지 몰라요. 어차피 추가적인 조건 때문에 관계는 명확하게 결정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겸사겸사 같이 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은 알잖아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은 아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미안, 요거까지만 좀 정리해볼게요. 내접원의 반지름. 이거는 뭐 정말 지겹게 봤습니다. 뭐예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넓이 2배를 3변 길이합으로 나누는 거죠. 정말 밥 먹듯이 쓰는 거. 그쵸? 밥 먹듯이 쓰는 거. 수능이 시작한 이래로 30년 가까이 내내 중요하네.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은 한 10년간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 쟤는 사인 법칙 아니면 못 쓰는데 사인 법칙 한 10년간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활한 상태라서 이제 중요해진 거고 얘는 그냥 내내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맨 처음에 얘기한 저거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죠. 쟤는 모든 삼각형에서 다 성립하는 애니까 쟤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일단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당연히 삼각형이 결정돼 있어야 돼요. 결정돼 있다라는 거는 모든 선분 길이와 모든 각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뭘로 결정돼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 세변 길이는 A, B, C라고 잡을게요. 그럼 결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고 S라고 칠게요. 그 삼각형을 뭘로 들어가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렇죠?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R 그렇죠? 그래서 큰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 3개 합으로 그냥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A하고 R 곱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죠? 이 논리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넓이 가지고 길이 찾아내는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직각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가 3, 4예요.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요 길이. 뭐 닮음 가지고 문제 풀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구해내요? 뭐 요 길이야 뭐 당연히 5가 되겠고. 넓이 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닮음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넓이는 3, 4, 10의 절반. 그럼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둘 곱해서 10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5분의 10이면 되겠지 이러면서 가는 거. 넓이로 변 길이 뽑아내는 것들은 되게 많이 중요해요. 뭐 물론 합치는 경우들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합치는 경우들. 자, 근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요거 말고 이제 특수한 삼각형. 특수한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정삼각형. 그 다음에 또 직각삼각형. 이런 경우에도 계속 등장을 하죠. 뭐 이등변 삼각형에도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에도. 근데 일단은 두 개만 해봅시다. 제일 먼저 정삼각형. 정삼각형에서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해요? 망했어? 자, 내접원의 반지름. 얘는 내접원의 중심,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전부 다 똑같죠. 그래서 그걸로 구해낸다. 만약에 한 변 길이가 A라고 한다면 수선의 발 내려서 2분의 1.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A.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은 2대 1인 걸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으니까 얘 3등분하면 되는구나. 6분의 루트 3a예요.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이 6분의 루트 3a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걸로 안 돼요? 돼요.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돼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더 빨라서 이걸 쓰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는 뭘 많이 이용하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을 때의 그 특징. 그렇죠? 중심에서 연결시켜 놓으면 직각. 이 점에서 중심까지 연결하면은 이 둘은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연결시키고 그렇죠? 웬만하면 중심 반지름만 쓰는 게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직사각형. 그래서 얘는 내저번의 반지름이 되겠고, 당연히 얘도 결정돼 있어야만 될 거예요. 결정 안 돼 있는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a 빼기 r.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 빼기 r. 그러면은 여기도 a 빼기 r. 여기도 b 빼기 r. 그쵸? 그래서 둘 다 한 게 얘다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C는 a 빼기 r 플러스 b 빼기 r. 따라서 내저번의 반지름은 a 플러스 b 빼기 c를 이제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얘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얘는 식이 달라요. 이걸로 뽑는 것과 이걸로 뽑는 게 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삼각함수 도형극한 문제 중에 직각삼각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극한 쉬우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로 가면 되게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걸로 가면 되게 깔끔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표준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다 끝나요. 굳이 딴 거 쓸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여유가 되면 쓰자. 그래도 얘는 표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로 이걸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서 가자라는 것보다는 이런 논리를 쓰자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쓰자. 괜찮죠? 연결시켜서 가는 논리. 얘도 정삼각형 중요하구나. 이거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으로 이등변 삼각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경우에 이상한데? 내저번의 반지름이라고 친다면 얘는 그죠? 이등변 삼각형 맨날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접어버리고 싶어요. 그죠? 미안. 접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꼭 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반드시 밑에 있는 변을 수직이 등분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긴각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변길이 똑같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합동입니다. 괜찮죠? 얘 세타로 잡으면 되는구나. 각의 이등분이에요. 그 각의 이등분에서 이 한 변 길이에다가 탄젠트만 씌우면 끝나요. 괜찮죠? 괜찮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A, B, C 이렇게 BB라고 써놓는 게 낫겠다. 왜냐면 결정돼 있을 거니까. 각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때 만약에 얘를 각을 반 내놓을 수 있다면 이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얘는 그냥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를 이용해서 2분의 A 탄젠트 세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뭐 제로 가면 돼요. 맨 처음 걸로 해도 돼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쓴다면 미안해, 이게 최선이에요. 다른 것까지는 또 없네요. 각 반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는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수원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백악반각 잘 이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미안해,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가지고 문제 풀고 들어갈게요. 아이고, 개념 설명만 드렸어. 미안.